자, 10대에 의해 디자인된 테크입니다. 근데 이제 핵심 주제는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접근성의 향상을 위해서 10대에 의해서 디자인된 테크예요. 자, 봅시다. at least 하면은 적어도 이런 뜻이죠. 적어도 자, 빌리언이 10억입니다. 적어도 10억 명의 사람들이 혹은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세계 인구의 15% 정도. 그죠? 이게 10억 명쯤 되나 봐요. 자, 10억 명의 사람들이 주어 experience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10억 명의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형태의 form 형태의 disability죠. 장애입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 in order to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뭐 사실은 이런 형태죠. in order는 사실은 생략을 해도 되고요. 그냥 to만으로도 이제 뭐뭐 하기 위해 이런 해석이 되고 so as to 이런 표현도 있죠. 완전하게 펑션 네, 기능하기 위해서 일상의 삶에서 말이죠. 여기도 좀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도 보시면 조금 치사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자 everyday를 이렇게 띄었으면은 요거는 매일의라는 형용사가 아니라 매일마다 매일마다라는 이제 부사가 되죠. 부사가 되어서 요거 이제 여기 한 칸이어야 합니다. 한 칸.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요. 자, 어쨌든 일상의 생활에서 운전 이제 활동을 하려면 그들은 똑같은 피지컬이니까요. 이제 물리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접근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죠? 어떤 장소들이나 어떤 재화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물건이죠, 물건들. 이제 여기서 특히나 재화라고 하면 사고 파는 이제 가치가 있는 정도의 물건을 말하겠죠. 또는 서비스 이런 겁니다. 그들의 커뮤니티에서요, 그죠? 공동체에 제대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as 뭐뭐처럼 그 밖에 모든 사람들, 즉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이런 것들한테 정상적인 접근을 할 수 있어야 운전이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장애인분들 보시면 이제 뭐 공공 어떤 대중교통 접근이 좀 불편해서 가끔은 시위도 하시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좀 많으시죠. 접근이 잘 되어야 운전하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연결어 정도는 우리가 뭐 네모 빈칸 한번 해봅시다. 뭐 요거 언제 시험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으니까요. 그죠?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many people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many people에게는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remains 남아 있습니다. 하나의 이슈로 남아 있죠. 문제로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두 10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누구냐면 새로운 발명을 제시했던 아이들인데 그 발명을 왜 제시했느냐 다루기 위해서 태클이 다루다 해결하다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루고 처리하는 것을 태클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근데 어디에서 그 이슈를 다뤄봤냐면요. 자, 국제 과학 컴피티션 하면 대회가 되겠죠. 그죠? 대회에서 이 문제를 아이들이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이 태클이라는 단어는 뭐 굳이 유의어를 찾자면 여러분 많이 보셨던 뭐 deal with 이라든가 뭐가 있을까요? address 이러한 표현들이 있겠죠. 그죠? 다루다 해결하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발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브레일이라고 하면 점자로 된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장애인분들이 이제 그 손으로 이렇게 읽으시는 그죠? 점자책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자, while thinking 생각을 하면서 뭐 생각하다가 이런 뜻이 되겠죠. 생각하다가 숙제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이제 서영이는 전서영인가 봐요. 한쪽 눈을 감았습니다. 뭐 어떤 의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쪽 눈을 이제 감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픽처 집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펜슬 홀더를 그죠? 연필꽂이를 이제 집어들었습니다. 한쪽 눈을 감고서요. 자, 요 정도 얘기를 했고, 자, 여기 보시면은 while thinking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렇게 이제 while ing 해도 되고, 접속사, 주어 동사, 서영이를 이제 여학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요. 접속사 주어 동사 형태로 이렇게 받아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at that moment, 그 순간에 그녀는 realized, 깨달았습니다. 자, 뭘 깨달았느냐? 일단 여기 어휘를 좀 아셔야 되는데 orient라고 하는 게 이제 방향을 잡다. 자, 위치를 바로 잡다. 약간 이런 뜻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rient oneself 하면 자신의 위치를 알다, 방향을 정하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뒤는 디멘션이죠. 디멘셔널, 그죠? 차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차원의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은 해서, 자, 여러분 이렇게 필기를 좀 해볼게요. 대시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를 연결해주는 이제 접속사이고요. 요게 이제 동명사 방향을 잡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은 이고요. 접속사 주어, 그리고 여기 didn't require이 이제 동사가 되겠습니다. 됐죠? 3차원의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이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양쪽 눈을 다 요구하지는 않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쪽 눈을 감는다고 해서 지금 내 위치 파악이 잘 안 되거나 사실 그러지는 않죠. 그죠? 이런 것이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 surprise는 이제 동사로 쓰인 거죠. 그죠? 동사로 쓰인 거고. 여기 지금 말씀 안 드렸는데 너무 당연해서 네,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은 네, 동명사로 쓰인 네, ing가 되겠습니다. 그죠? 연구와 함께 즉 조사를 통해 그죠? 같은 말이죠. 조사를 통해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learn이란 단어가 물론 배우다라는 뜻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부드러운 해석이죠. 뭐냐면은 뇌가 그 3차원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없이도 시각이 전혀 없이도 3차원의 정보를 사실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사실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도 이제 나오곤 있지만 시각을 이제 잃으신 분은 청각이 굉장히 발달하거나 주변에서 들리는 그 미묘한 소리라든가 여기서처럼 이제 촉각이 이제 다 매우 발전을 해서요. 어떤 분위기라든가 공기의 흐름 이런 걸로 굉장히 섬세하게 주변을 인식하실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뇌가 말이죠. 시각이 전혀 없이도 3D 차원의 정보를 네,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됐고요. 여기서는요. 그녀가 알게 되었던 건 과거가 맞습니다. 과거가 맞는데 이 사실 자체는 지금도 그런 현재의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가 과거였을지라도 네, 종속절에서 현재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런 거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오히려 맞는 거겠죠. 그죠? 자, and with that. 그리고 그와 함께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갖고서입니다. 그 사실이 뭐냐면 바로 이런 사실이죠. 이렇게 해서 그 사실로 어, 여기가 좀 긴데요. 자, 이렇게 괄호하시면 돼요. for에서부터 disabilities까지 이렇게 괄호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장치에 대한 생각이 탄생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사실과 함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시각이 없는 분들은 다른 감각이 잘 발달하니까 그걸 잘 살려서 주변을 인식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면 좋겠다라는 거겠죠. 그런 얘기를 했고 여기에 disabilities가 지금 분명히 복수이기는 합니다만 네, 엄연히 주어는 단수입니다. 그죠? 여기 단수이기 때문에 단수 동사로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단복수 문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뭐 언제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괄호하셔야죠. 이렇게 사이트가 시각이죠. 시각을 잃으신 분들은 그래서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those는요, those people인 겁니다. 그죠? 사람들은 그들의 이제 스페이셜 공간적인 이런 뜻입니다. 공간적 정보를 get합니다. get해요. 얻습니다. 주로 촉각을 통해서 얻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이 아니죠. 왜냐하면 시각에 장애가 있으시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공기의 흐름, 이제 미묘한 소리 그런 거에 의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인지하신다고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써놓지 않았는데 베이스 A on B. 자, 이렇게 한번 적어 봅시다. A의 기반을 B에 두다. 그죠?
다시 한번 A의 기반을 B에 두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녀는 그녀의 새로운 내비게이션 많이 들어봤죠? 길 안내 장치를 이 사실에 기반했습니다. 그죠? 이 사실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자,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작은 장치는 이 빔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 줄기 빛을 말합니다. 한 줄기의 약간 이런 정도의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인프라레드는 이제 그 적외선을 의미하죠. 라이트까지 해서 적외선 빛을 적외선 한 줄기 적외선 빛을 이제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 3D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를 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돌고래나 박쥐와 같은 경우는 초음파를 이제 이용하잖아요. 방향을 잡거나 이제 주변을 인식을 하기 위해서 이 동물이 이제 여기 이렇게 있으면요, 그죠?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초음파를 띡 쏴서 그 초음파가 이제 뭔가를 맞고 다시 돌아오겠죠? 그럼 여기에 뭔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브레일 맵이라고 하는 거, 이 친구들이 발명한 이 브레일 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핀들이 이렇게 있어요. 핀들이 이제 이렇게 있어서 빛을 쏘면 마찬가지의 원리로 반사돼서 이제 다시 어떤 거는 이제 요까지 갔다가 빛이 반사되어 올 거고 어떤 건 요렇게까지 갔다가 빛이 반사되어 올 거고 요거는 뭐 이만큼 갔다가 올 거고 해서 주변에 이제 어떤 것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 정보를 갖다 와서 전달을 해주더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까이에 있어? 그럼 이 핀이 살짝 올라가고요. 멀리 있어? 그러면 좀 높이 올라가고 약간 그런 식으로 어떤 차이점을 두게 해서 위치를 파악하게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밑에 그 내용이 있을 텐데 무작정 이제 설명을 하면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미리 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뒤에부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제 벽이라든가 이제 가구를 포함해서 이제 능동의 ing죠. 그 사용자의 주변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것. 아마 뭐뭐일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네, 놓여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3D 정보, 3차원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한 줄기 적외선 빛을 보냅니다. 이 작은 장치. 여기 좀 이해 가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때 왓은 뭐뭐 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선행사가 없고요. 뒤에 당장 주어가 없습니다. 그죠? 요럴 때 앞뒤가 불완전할 때 왓을 써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바운스드 된, 튕겨진, 반사된 이런 뜻이죠. 반사된 빛이 전달합니다. 그죠? 그 정보를. 이때의 뜻은요. 그 정보할 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시사인데 information이라는 이제 명사를 수식을 해주죠. 명사를 수식하니까 지시 형용사가 될 것 같습니다. 지시 형용사.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지시 형용사의 뜻입니다. 정보를 그 장치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장치는 여기서 and it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계속적 용법이니까 대신에 what과 같은 쓰임은 안 되겠습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그 장치는 들어 올립니다. 그 작은 핀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반사되어서 다시 어떤 정보가 와요. 그럼 핀을 이제 들어 올려준다는 얘기죠. 그죠? 작은 핀들을 들어 올립니다. to indicate 나타내기 위해서. 어디에 그 obstacle은 장애물이 되겠죠. 어디에 그 장애물이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작은 핀들을 들어 올립니다. 인데요. 몇 가지 좀 더 보셔야 될 게 있죠. 자, 일단 요 작은 핀들을 들어 올리는 건 그 기계입니다. 그 장치죠. 단수입니다. 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단수 동사로 요거 S 표시해 주셔야 되고 목적어를 들어 올리는 거죠. 주어 자신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타동사 raise를 써야지 자동사 rise를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어디에 그 장애물들이 있는지죠. 어디에 있나요? 하고 직접 묻는 게 아니죠. 어디에 있는지 간접 의문문이에요.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을 지키셔야 합니다. 비동사가요, 막 여기 들어가 있거나 직접 의문문인 것처럼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읽음으로써 그 위치를요, 그리고 높이를
그죠? 그러한 핀들의 위치와 높낮이를 읽음으로써 위치도 변하나 봐요. 그죠? 그래서 그 유저는요, 네, 이해할 수 있고 and navigate, 그죠?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n이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 1 and 동사 원형 2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lying이 놓여 있는 이런 뜻이죠. 헤드가 앞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떤 구조물과 물체들의 배치, 배열을 이해하고, 그죠? 파악하고 그 주변을 항해할 수 있다. 위치를 파악하고 비켜갈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치의 헐트는, 원래 헐트는 심장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핵심, 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장치의 핵심은 3차원의 깊이 있는, 여기서 심도 감지기 이런 말을 썼어요. 센서 감지기인데 어떤 3차원의 깊이 있는 어떤 감지기다. 그냥 그런 정도로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작은 컴퓨터와 연결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 거니까 PP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서영에는요, 우리 그 코딩한다라고 그러죠, 그죠? 코드화하거나 프로그램을 짜다라고 할 때 코드 동사로 이렇게 씁니다, 그죠? 컴퓨터에 코드를 짰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이제 뭐 하도록 코드를 짰냐면 얘로 하여금 요렇게 하도록 코드를 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준사역 동사와 같은 형식으로 지금 쓰이고 있죠. 뭐뭐 하도록 앞으로 일이라서 to 원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개의 모터가 그런데 그 모터가요, 라인즈업 줄이 맞춰진 겁니다. 그죠? 얘네가 줄을 뭔가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사람에 의해 맞춰진 거죠. 수동의 PP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9개의 모터가요, 3열씩 세 줄로 이렇게, 어떤 건지 좀 상상이 그려지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그죠? 3열씩 세 줄로, 세 개씩 3열, 뭐 그렇게 말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세 줄로, 네, 그렇게 이제 배열된 9개의 모터가 있습니다. 그죠? 컴퓨터가 이제 그것을 이제 조종하도록 프로그램을 짰는데, 자, 왜 그랬느냐? So that, 뭐뭐 하기 위해. 각각의 모터가, 네, 핀을 up and down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겠죠. 핀을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줄기 빛을 쏴서 이제 오면 어떤 정보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어떤 위치에 저게 있다. 이렇게 오느냐, 이렇게 오느냐, 그 정보가 있겠죠. 그걸 해서 요만큼 올라가거나 핀이, 아니면 요만큼 올라갈 건지, 그죠? 그걸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3개씩 3열 9개의 모터가 줄을 지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머릿속으로 좀 잘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3D 브레일이 정말로 이제 있는가, 3D 브레일의 맵이 이런 내비게이션 기계가 있는가를 위해서 이제 인터넷에 막 찾아봤는데 쉽게 발견은 안 되더라고요. 그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그 센서는, 그 감지기는, 네, 스캔을 할 수 있는데 그 앞에 놓여진, 그죠? 앞에 놓여진, 네, 18개의 공간 박스를 스캔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뭔 얘기냐면요,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겁니다. 감지기가 이제 요렇게 있어요. 감지기가 이제 요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작은 공간상 한 18개 정도의 작은 네모 박스에, 이런 공간 감지하는 이렇게 구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역이. 네, 이게 좀 동일한 크기로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게 18개라고 쳐요. 각각의 이렇게 공간을 감지하는 18개의 상자 구역들이 있어서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의 공간을 감지한다는 거죠. 그죠? 이러한 상자 모양의 이제 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뭔가가 장애물이 있으면 즉각 감지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네, 그 감지기 앞에, 네, 공간을 감지하는 18개의 블락이 있는데 그것을 감지기가 스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감지기가 스캔을 할 수 있는데 각각은 0.06 세제곱 센티미터의 이제 크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미세하게 감지를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그것이 이제 장애물을 감지를 할 때, 자, 이러한 박스들 중 어떤 곳에서든 이렇게 해서, 이거는 강조의 N입니다. 원래 이제 N이는 그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쓰는 게 원래 맞는데, 어떤 뭐뭐시든 이런 식의 약간 강조의 어감을 쓸 때 some이 아니라 이제 N이 표현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감지를 하게 되면요, 그에 corresponding 하면 그에 해당하는, 그에 상응하는 핀이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갑니다. 중간 혹은 높은 높이의 상부의 위치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either A or B 이렇게 되겠죠. A 또는 B, 그죠? 미들이나 하이 포지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근데 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느냐? 그 장애물의 높이에 따라서 핀도 같이 그 정도에 상응해서 올라가게 되더라, 이런 얘기고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rise와 raise 타동사냐, 뭔가를 들어 올리는 것이냐, 주어가 그냥 올라가는 것이냐, rise 자동사냐,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손을 대서 당신의 손을 여기로 이제 움직이게 하는 거죠.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 9개의 핀들 위로 손을 대서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은 이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때의 tel은 distinguish, 구별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디에 장애물들이 있는지, 이것도 간접 의문이죠. 어디에 장애물들이 있는지 구별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어느 정도의 높이에 그것들이 있는지, 그죠?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그 높이는 뭐 그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렇게 해석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의주동, 이제 뒤에도 의문사, 이제 주어 동사 이렇게 두 개가 병렬이 되었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손을 대봄으로써.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의문사가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나이감이 어떻게 말합니까? How old are you? 이렇게 말하죠, 그죠? How old are you?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how old까지가 얼마나 나이가 들었나 이거예요, 그죠? 요까지가 다 의문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높이에, 그죠? 어느 정도 높이에 그것들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높이인 것인지 그것들이, 여기서 어느 정도 높이냐라는 걸 묻기 때문에 같이 붙어 있어야 되고요. 하일리라고 또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일리는 높이와는 상관없고 그냥 매우라는 뜻을 그냥 갖고 있어요. 벨이죠. 그래서 이 맥락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네. 자, 이런 정도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영이의 장치가 처음으로 worked, 이때는 작동하다로 보시면 돼요. 기계이기 때문에, 그죠? 일하다가 아니죠. 일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좀 어감이 이상하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didn't believe it이죠, 그죠? 자, 그래서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그것이 미스테이크가 아니라는 걸, 실수나 뭐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번 끈 다음에 재부팅 해봤다 이런 얘기죠, 그죠? 다시 가동해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껐다 켜도 잘 되는지, 이제 쉽게 말해서 그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요즘은 이런 용어를 잘 안 쓸 것 같은데 그 이어 동사라는 게 있죠. 우리 쉽게 말해서 뭐 give up, 뭐 버리다, throw away 좀 많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하나의 뜻을 낼 때 shut off와 같이, 그죠? 이런 것도 대명사는 반드시 이렇게 가운데에 넣으셔야 합니다. 그죠? 대명사를 가운데에 넣으셔야지, 이걸 바깥으로 빼면 안 돼요. 대명사가 아닌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여기다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선물을 포기했습니다. 그럴 때는요, 뭐 give up이라 그냥 할게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give up, 뭐 더 책이라고 할까? 그냥 요거 상관없습니다. 그죠? 대명사가 아니면 얘를 이제 바깥에 넣든 아니면 give the book up 이렇게 하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얘가 이제 더 북을 대명사로 받는 순간 얘만 가능합니다. 얘만, 그죠? give up it 이렇게 바깥으로 빼면 대명사인데 밖으로 빼면 이건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죠?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재부팅을 했는데 그것이 다시 작동을 했을 때 그녀는 스크리밍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쁨으로요. 그죠? 아까도 학교도 잘 되네.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자, it had been 뭐뭐였습니다. 7개월의 긴 세월들이었어요. 7개월이라는 긴 시간이었다. 약간 이런 표현이겠죠? 근데 이제 뭐의 7개월의 시간이었냐면 연구와 제작과 그리고 시험에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제 과거의 형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전부터 7개월이 걸렸으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 대과거가 이제 쓰인 거죠. 됐죠? 자, 그녀는 이제 상상합니다. 상상합니다. 그죠? 미래의 버전을 이제는 상상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거냐? 주격 관계 대명사죠. 그죠? 네. 연결될 수 있는 스마트폰에도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근데 이제 뭘 가진? 더 많은 핀들과 그죠? 더 많은 높이의 포지션, 위치나 단계가 있는 그리고 스마트폰에 연결될 수 있는 네, 그런 미래의 버전을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겠죠. 근데 여기서 could가 갑자기 과거로 나온 거는요. 시점이 과거라서가 절대가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약간 이제 약하게 가정적으로 말하느라 이렇게 한 것이지 과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